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 절대 그냥 스크롤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드라마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실제 인물의 이야기이고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진심으로 멈칫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여자 자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천억입니다. 2천억. 국내 웬만한 중견기업 하나 살 수 있는 돈. 서울 강남 아파트를 수십 채 사도 남는 돈. 전용기 운용비가 한 달에 몇 억이 나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는 규모의 돈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지금 시장통 한 귀퉁이에서 손에 국물이 튀고 앞치마를 두르고 뜨거운 육수 솥 앞에 서 있는 한 남자 옆에 있습니다. 명품 가방도 없이, 보석도 없이, 그 화려하던 파티도 없이 딱 하나만 들고 왔습니다. 마음이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미쳤다. 정신이 어디 갔냐. 뭐가 아쉬워서라고요. 그런데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배부른 곳을 찾았어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 계속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냥 서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서여사가 이 집안으로 들어온 건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엔 완벽한 결혼이었습니다. 상대 가문은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자산가 집안이었고 그녀 본인도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 때문에 결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진심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습니다. 신혼 때는 진짜였습니다. 유럽 곳곳을 누비던 신혼여행, 단지 두 사람만을 위해 꾸려진 전세기 여행, 자신의 이름이 박힌 한정판 명품 컬렉션들. 바깥에서 보면 그야말로 꿈의 삶이었습니다. 파티도 잦았습니다. 그 집 거실은 상류층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교의 장이 됐고 서여사는 그 모든 자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와인 잔을 들고 품위 있게 웃으며 아무도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빛나는 무대 위에 있는 한 사람들은 다들 그 무대를 소비할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화려한 자리에서 그녀는 갈수록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나면 손님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넓은 집엔 서여사 혼자 남았습니다. 남편은 늦은 밤까지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은 유학 중이었습니다. 가사 도우미들은 그녀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지 그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침실 창가에 앉아 서울 야경을 보면서 그녀는 이따금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넓은 집에서 내가 진짜로 나 자신일 수 있는 곳이 어디지? 정답이 없었습니다. 그 집 어디에도 그 삶 어디에도 온전히 서여사 그 자체로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 집 사모님, 자산가의 배우자, 상류층 모임의 호스트였습니다.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 존재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명품 가방은 빛났습니다. 샹들리에도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 빛 아래에서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균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결혼한 지 10수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서여사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연히 밖에 나갔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탔기 때문에 길을 딱히 알 필요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혼자 산책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낯선 골목을 걷다가 서여사는 오래된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그녀의 일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생선 냄새, 채소 내음,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이는 그 공간. 좌판을 펼쳐놓고 손님을 부르는 상인들의 목소리. 허름하지만 사람의 온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골목이었습니다. 그 골목 한켠에 조그마한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국수집이었습니다. 간판에는 그냥 국수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빨간 플라스틱 의자, 낡은 나무 테이블, 입구에 비닐 커튼이 달린 그야말로 지극히 평범한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서 서 여사는 발을 멈췄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냄새였습니다. 안에서 풍겨 나오는 육수 냄새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진하고 구수하고 어딘가 오래전 기억과 닿아 있는 그 냄새가. 서 여사는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에 자신도 좀 우스웠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전용기를 타고 해외 레스토랑을 다니던 사람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국수를 시키는 상황이 말이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전혀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주인 남자가 직접 나와 물을 떠다 줬습니다. 짧게 뭐 드릴까요? 라고 물었고 서 여사가 그냥 기본 국수요라고 하자 조용히 들어가 국수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친절을 베풀거나 손님이 누구인지 알아채려 하거나 뭔가를 팔려 하거나 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국수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묵묵하게, 성실하게. 국수가 나왔을 때 서 여사는 첫 술을 뜨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지? 왜 이게 이렇게 맛있지? 국수가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그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자리에서 그냥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앞에 두고 혼자 있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게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날 서 여사는 국수를 다 먹고 나서 돈을 내고 나오면서 주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매일 해요? 네, 매일 합니다. 그게 그날의 대화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 서 여사는 다시 그 골목에 갔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그 냄새가 생각났고 그 고요함이 생각났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간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국수집 주인은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서 여사가 자리에 앉으면 그는 기본 국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첫 번째 암묵적 약속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서 여사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조금씩 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 그 다음엔 시장 이야기, 그러다 어느 날은 국수에 들어가는 육수 재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나이는 서 여사보다 2살 아래. 이 국수집은 그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것을 물려받아 10년째 혼자 이끌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자랑을 할 줄 몰랐고 잘 보이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육수를 올리고 재료를 손질하고 혼자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은 거칠었고 셔츠에는 늘 육수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님에게 국수를 내밀 때 그의 표정은 서 여사가 지금까지 봐온 그 어떤 사람의 얼굴보다 진심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서 여사가 물었습니다. 이 일 힘들지 않아요? 박 씨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힘들긴 한데 제가 뭘 하는지는 알아요. 이 국수 한 그릇이 오늘 누군가의 하루를 버텨주는 거잖아요. 그게 뭔지 알면 힘든 게 좀 다르게 느껴져요. 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살. 그 의미를 정확히 느끼며 사는 살. 서 여사에게 그건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서 여사에겐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있었고 집안의 체면이 있었고 두 세계 사이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가만히 지켜보는 주변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국수집에 간다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됐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처음엔 황당함, 그 다음엔 무시, 그리고 경멸에 가까운 말들. 거기서 뭘 배울 게 있다고 당신 요즘 이상해진 거 알아? 그 같은 말들이 날아들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디 사모님이 시장 국수집에 드나든다더라. 혹시 저기 주인이랑?
시계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상류층 모임에서는 그녀를 슬쩍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은 뒤에서 얕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서 여사는 그 압박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수집에 있을 때와 자기 집 거실에 있을 때의 차이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챘습니다. 그 집 거실에 있을 땐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야 한다는 강박감이 그 공간 안에 항상 존재했습니다. 국수집에 있을 땐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앉아서 국물을 마시고 가끔 말을 나누고 뜨거운 육수가 올라오는 솥 앞에서 그게 전부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그 공간에서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 여사는 오랫동안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걸까? 남편의 부속품으로서의 살, 사교계 모임의 호스트로서의 살, 집안의 이미지를 지키는 역할로서의 살. 그 어디에도 서 여사 본인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아직 완전히 정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것. 무대 위의 배우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인간으로 살겠다는 것. 그것이 그녀가 내린 가장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서 여사가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법적인 절차, 재산 정리, 주변 관계들.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2천억이라는 자산은 나눠지는 것이고 기나긴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엄마가 이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 여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대신 그녀가 선택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사람. 그것도 국수집 주인 박 씨가 아니라 더 정확히는 사람 냄새 나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두고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박 씨와의 관계가 낭만적인 러브스토리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쪽, 혹은 단순히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이라고 보는 쪽.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 여사가 그 선택 이후에 처음으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숨이 막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며칠간은 허전했습니다. 익숙하던 넓은 복도가 없었고 수십 개의 조명도 없었고 뭔가 대단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커튼을 열면 작은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그 햇살 속에서 서 여사는 처음으로 그냥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화장도 안 한 얼굴로 낡은 면 티셔츠를 입고 직접 끓인 계란 프라이를 먹으며 아침을 시작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국수집에도 계속 갔습니다. 때로는 그냥 손님으로, 때로는 국수 삶는 것 곁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박 씨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고 여전히 새벽 4시에 육수를 올렸고 여전히 땀에 젖은 셔츠를 입고 일했습니다. 서 여사는 그 곁에서 오랜만에 아무것도 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누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사가 끝난 국수집 마루에 둘이 나란히 앉아서 서 여사가 물었습니다. 이 국수집 오래 할 거예요? 박 씨가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할 거예요. 이게 제 거니까. 짧은 대답이었지만 서 여사에겐 그 말이 어떤 긴 연설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이게 제 거니까.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 그 감각을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 여사는 이제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디선가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림이었습니다. 2천억 자산가 사모님이 국수집에 드나든다더라 해서 시작해 나중엔 2천억 놓고 국수집 선택했다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쪽, 그리고 왠지 모르게 부럽다는 쪽. 그런데 왠지 모르게 부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무언가를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믿으면서 막상 그것을 가졌을 때 왜인지 여전히 허전하다는 그 감각을.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채워질 것 같은데 막상 그 자리에서 문득 올려다보면 여전히 뭔가 없다는 그 기분을 서 여사가 찾아낸 건 사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진심, 온기, 내가 나일 수 있는 공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체로 봐주는 사람. 국수 한 그릇이 그것을 상징했습니다. 육수가 몇 시간 동안 끓어서 만들어진 그 진한 국물처럼 시간과 정성이 담긴 것. 겉은 화려하지 않지만 속은 가득 찬 것. 그게 그녀가 평생 몰랐던 혹은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던 가치였습니다. 오늘도 그 시장통 국수집은 새벽 4시에 문을 엽니다. 박 씨는 오늘도 혼자 육수를 올리고 재료를 손질합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할아버지, 아주머니, 공사장에서 일하다 점심을 먹으러 온 분들, 해장을 하러 온 청년. 저마다의 하루를 이고 들어와서 뜨거운 국물 한 그릇으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걸어나갑니다. 서 여사도 그중 한 명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구석자리에 어색하게 앉아 있지 않습니다. 익숙하게 앉아 익숙하게 국물을 마시고 가끔 박 씨와 눈을 마주치며 웃습니다. 명품은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 어딘가에서 반짝이고 있겠지요. 다만 그 빛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것. 어떤 마음은 국수 한 그릇의 온기로만 채워진다는 것. 그걸 2천억을 내려놓고서야 알게 된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필 국수집이야?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같은 대답을 합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배부른 곳을 찾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2천억이라는 숫자보다 그 여자가 처음으로 마음이 배부른 곳을 찾았다는 말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마음이 배고프신가요? 혹시 그 배고픔을 무언가로 채우려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더 많은 것으로. 오늘 잠깐만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배부른 순간이 언제였는지. 그 이야기가 생각나신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찾아야 할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오늘 하루 한 번쯤 멈추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계속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